안녕하세요. 대치동 손대장 손아름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2차 방정식 그리고 n차 방정식에 이르기까지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비에트의 정리라고 불리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에트의 정리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쓰고 있어요. 자, 비에트의 정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비에트의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 지식,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이게 좀 더 구미가 당긴단 말이죠. 비에트의 정리라는 거는 수많은 수학 이론이 그러하듯이 이거는 사람의 이름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수아 비에트라는 수학자, 수학자 맞죠? 수학자이자 변호사인 사람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수학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사람의 본업이 사실 수학자는 아니거든. 근데 이때 페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사람은요, 수학자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변호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수학에서의 대수학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미지수, 우리가 로마자 미지수를 사용한 첫 번째 수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지금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정리들을 우리는 그냥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적용한 마음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사실 이때 사람들은 수학자가 본업도 아니라잖아요. 다른 일들도 하면서 수학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 이런 거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지금 주어진 것만 받아먹고 있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면은 따분한 근 그리고 방정식에서의 계수 이것과의 관계를 그냥 탐구해보자가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관심을 좀 돋우고자 이렇게 비에트의 정리라고 꿋꿋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중3과정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비로소 맛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과정에 올라가면은 2차 방정식, 그리고 3차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일반화를 해본다면은 이게 n차 방정식에까지 연결이 손쉽게 될 수 있어요. 분명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갈 준비 되셨겠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보통 출발을 한다고는 하나, 자, 여기를 봅시다. 선생님은 1차 방정식부터 가려고 해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방정식 AX는 자, B와 만나서 0이 된다 라고 봅시다. A가 0이 아니니까 B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근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해지냐? AX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래서 X는 A로 양변 나눌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일게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로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기본 꼴이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자, 그러면은 A의 이 형태가 변형이 되죠. A의 두 개. 자,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1차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1차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했죠? A를 밖으로 빼놨어요. 자, 그러니까 안에 X와 X의 형태로 들어가고,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고 했잖니. 그러면 여기서 근이 알파가 나오려면, X가 알파가 나오려면 뭐를? 자, X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해. 자, 여기서 근이 베타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알파 베타라는 식을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즉, 두 개의 식이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열심히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할 겁니다. A의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왜? 마이너스 알파 x와 마이너스 베타 x가 있으니까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전개.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a 알파 베타는 0입니다. 개수를 비교할 건데요. 자, A, 위와 아래가 동일합니다. 그럼 X의 개수가 얘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상수항은 이 녀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 비교법으로 최고차항을 개수를 A로 통일시켜줬으니까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일치시켜주는 거죠. X의 개수. 자, 위에서는 파란색 밑줄 친 B고요. 아래서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자, A가 0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도출됩니다. 자, 뿐입니까? 우리가 상수항을 관찰해 보면은 위에 보라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이 똑같아요. C는 A의 알파 베타의 곱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양변을 A 나누면 얘는 A분의 C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되는구나.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이게 보통 중등 과정에서 설명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방식.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한 거냐? 근의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은 2a분의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귀찮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우리가 판별식 보통 캐피털 D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개잖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쪼개는 거야. 자, 근 하나는 알파. 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또 하나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보고 싶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느냐? 둘의 합이에요. 합이면 얘랑 얘가 지워질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좀 옮겨 올게요. 왼쪽으로 일관성 있게. 자, 알파, 베타의 곱을 갈 건데 이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예요. 그러면 여기가 분모는 4a 제곱 그리고 분자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자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의 제곱은 마이너스 d예요. 루트가 바뀌어져서. 그렇다면 얘는 4a 제곱 분의 b 제곱 그리고 숨겨왔던 d를 끌어옵니다. 그러면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요. 자, b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a분의 a제곱분의 4ac가 돼서 4a로 위를 아래를 나눠주면 약분을 해주면 a분의 c 즉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b라고 한 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는데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사실 선생님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이 계수 비교법입니다. 왜냐하면 n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3차 이상의 것을 증명할 때는 3차 이상의 우리가 근의 공식을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계수 비교법이 조금 더 비에트 정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까지가 정리가 됐다면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이다. 얘는 근이 하나, 오직 하나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그리고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다. 얘는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근이 몇 개가 나와. 우리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자, 나중에 고등 과정을 배우게 되면 지금 혹시 중3 과정 진행 중이라면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우리는 실수밖에 배우지 않았거든. 근데 고등에서 복소수 체제까지 수체계를 모두 확장해서 배우게 된다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 하나예요. 2차 방정식은 두 개예요. 자, 이러면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중등 과정을 할 때. 자, 2차 방정식은요. 어떻게 되느냐. 보통 2차 함수의 꼴로 나타냈을 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바람에 이건 한 점이 아니지. 땡겨줍니다. 자,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근을 안 가질 때도 있는데 어째서 두 개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복소수 체계로 가면 말이죠. 자, 이렇게 돼요. x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경우는 d가 음수이기 때문이에요. 루트 안에 d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배웁니다. 허수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구나.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지는구나.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해를 두 개를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중3 과정에서는요. 선생님도 알아요. 중3 과정에서는 실수 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지만 고등부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2차는 해를 두 개를 가져요. 그러면 아까 그 두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알파와 베타의 합. 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이 a분의 c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여기도 바꿔줍시다. 깔끔하게. 한근을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물론 대전제 a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차도 한번 해볼게요. 자, 3차에서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t는 0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요 녀석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A에 자, 3개의 인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가 알파를 갖거나 아니면 베타를 갖거나 감마를 갖거나 이렇게 되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 그럼 이 식과 결국 이 식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뭘 한다? 전기에서 개수 비교를 한다. 자, 그러면 A의 이 안쪽 것을 전개하게 되면 말이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얘도 A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X세제곱 A분의 B X제곱 A분의 CX A분의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바깥에 있는 A는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서 X제곱의 개수 비교해 줄까요? 바로 얘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손쉽게 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A분의 C는 또 무엇과 동일하죠? 얘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와 동일해집니다. 자, 라스트 A분의 D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와 같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짜라란. 내려요. 밑으로 내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걸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선생님 지금 집에서 강의를 하는 거라 집에서는 항상 강아지의 낑낑대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것에 굴하지 말고 들린다 하더라도 우린 열심히 공부에 전념을 해야겠죠. 자, 얘가 근을 하나를 가졌잖아. 아까는 하나. 이번에는 두 개를 가졌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뭐를 가진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 가질 때 하나씩 더했어요. 얘는 뭐가 됐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 개씩 묶었어요. 두 개씩. 자, 두 개씩 했을 때 A분의 C가 되었고요. 세 개씩 했을 때 하나밖에 없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뭐를 하고 싶어져야 정상이냐? 자, 수학자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와, 씨, 2차에 이어서 3차까지 배우다니 극혐, 짜증 이럴 일이 아니라 봐, 수학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규칙을 찾고 싶어해. 그래서 어라? 1차일 때 이랬고 2차일 때 3차일 때 이랬으면은
이거 뭔가 규칙이 있어. 4차, 5차, 즉 N차까지 가더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비에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은 얘는 근이 하나였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얘는 어때요? 지금 하나씩 더했잖아. 하나씩. 맨 처음에는 다 하나씩 더해요.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두 개씩. 근데 얘는 꼴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끝이야. 얘는 두 개씩 하려는데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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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둘둘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근이 세 개니까 세 개씩 했을 때는 셋의 곱도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하나씩 했을 때 근이 하나잖아? 하나씩 했을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최고창,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된다. 최고창분의 그 다음 차 계수를 썼는데 부호는 마이너스였어. 자, 봐봐. 하나씩 했을 때는 하나씩 더했을 때는 최고창의 계수분의 그 다음 차야. 근데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럼 둘둘씩 했을 때 어때요? 둘둘씩 했을 땐 A분의 C야. 자, 찾아 나가봐. A분의 C. 오, 여기 있구나. 근데 얘가 뭐야,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야. 그럴싸한데, 그지? 자, 그래서 또 옆 동네로 와봅니다. 자, 하나씩 했을 때 어떠니? 하나씩 찾아서 더했어. 근을 하나씩 찾아서 더했더니,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로군. 그 부호는 마이너스. 두 개씩 찾아서 해봤더니 어떻게 돼? A분의 C야. 두 개씩 묶어가지고 더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네. 부호는 뭐라고요? 플러스예요. 세 개씩 가능하죠? 세 개씩 가능해요. 자, 세 개씩.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T. 어디서 찾는 거야? 여기요. 근데 부호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요. 이쯤 되면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씩 더했을 때, 두 개씩 찾아서 더했을 때, 세 개씩 찾아서 더했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차가 이렇게 되면 대박이겠네. 우리 그러면 4차 한번 가보자. 안 갈 수 없죠.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자, 그러면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자,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면 잘 알게 되거든요. 이거예요. 물론 대전제는 a가 0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를 가진다라고 보면 똑같아요. a의 x-알파, x-베타, 감마, 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전개해. 물론 이게 고난의 과정이긴 하지만 전개를 하게 되면 A에 자 X가 4개 있죠. 그리고 자 이것도 하나 요령을 알려줄게. 얘는 X 3개랑 곱해져. 이렇게. 맞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 X 세제곱이야.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 얘네랑 곱해져. 그럼 마이너스 뭐야? 베타의 X 세제곱이야. 이런 규칙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X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곱할 때는 얘네들 곱하고 나머지는 X랑 곱해. 그럼 알파, 베타, X제곱이야. 그치? 자, 그러면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알파, 베타 자, 알파가 또 감마랑도 곱해지고 알파가 델타랑도 곱해져요. 이제 알파는 다 곱해졌어요. 베타 갈까요?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베타도 다 곱해졌어요. 감마 델타. 자, 이거의 x제곱이에요. 3개씩 곱할 때는 어떻게 돼? 얘네 3개에 아이고 x가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x겠네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만 쏙 뺀 거야. 자, 그러면 또 알파, 베타, 델타. 자, 이번에 감마만 쏙 뺐지? 자, 그 다음에는 알파, 감마, 델타. 이번엔 베타만 쏙 뺀 거예요. 그 다음엔 알파만 쏙 빼서 베타, 감마, 델타의 x가 됩니다. 휴. 그리고 마지막. 얘들끼리만 다 곱한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돼요. 자, 요렇게 돼서 완성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A로 묶어낼게요. 위에 있는 요 방정식을요. A로 묶어낼 건데 A로 밖으로 묶어내면은 안쪽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X는 제곱 A분의 B X세제곱 A분의 C X제곱 A분의 D X 플러스 A분의 2가 됩니다. 휴, 그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나머지 개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자, 노랑이는 노랑이와 하늘이는 하늘이와 자, 그 다음에 보라돌이는 또 여기 있는 이 보라돌이와 자, 라스트 빨강이 얘는 여기 빨강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한 건 뭐였냐면은 자, 정리합니다. A, X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거예요. 이거 근이 내가 몇 개 있다 했니? 이거는 근이 하나라고 했어요. 그 근이 뭐였어요? 자, 알파라고 하자고요. 알파. 그러면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얘는 근이 몇 개 있다고요? 근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했잖아. 합은 어떻게 됐다? 하나씩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해줬을 땐 A분의 C. 자, 잊지 마세요. 얘분의 얘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얘분의 얘인데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3차에서도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라 했을 때 얘가 근이 뭐 있었다고? 알파, 베타, 감마. 자, 기억하려나요? 하나씩 했을 때는 얘분의 얘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둘씩 묶어줬어요. 둘씩. 자, 그때는 뭐가 됐다? 얘분의 얘. 부호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그러니까 A분의 C. 자, 그리고 세 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분의 얘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차입니다.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이는 0이에요. 이 경우의 근을 내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씩 더했을 때, 그 다음 둘씩 했을 때, 자, 중간 생략하고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세 개씩 했을 때, 그 다음 마지막 4개. 자, 그래서 하나씩의 합, 둘 곱해서의 합, 3개씩 초이스에서의 합, 4개 한꺼번에 초이스에서의 합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나의 예상대로라면 첫 번째 얘는요. 뭐가 나와야 되지? 얘분의 얘. 부호는 마이너스다. 두 번째는 얘분의 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다. 세 번째 얘분의 얘가 나와야 되고 부호는 다시 마이너스. 자, 마지막 얘분의 얘인데 부호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E. 자, 예측 만나 가봅시다. 자, 아까
노랭이가 노랭이랑 똑같다 했죠. 자, 하나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되죠.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분의 b 맞았죠? 둘둘 곱한 거의 합이 a분의 c가 나오는지 보러 갑시다. 둘둘 곱한 게 여기 있어요. 그죠? 그거 a분의 c 정확하게 맞아요. 자, 이번에 3개 곱한 거. 3개 곱한 거를 하나씩 빼내가지고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딩동댕. 자, 4개 다 곱한 거 a분의 2 나오냐? 4개 다 곱한 거 여기 있죠? a분의 2 너무나 많네요. 자, 그러니 우리 지금 어때요?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즉, 모든 근의 합이다. 모든 근의 합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근의 합. 3차에서의 모든 근의 합. 4차에서의 모든 근의 합 똑같아. 그죠? 자, 그리고 모든 근의 곱을 봤더니 여기는 a분의 c야. 얘는 모든 근의 곱이기도 해. 합이면서.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3차는 모든 근의 곱이 여기 있어. 4차는 여기 있어. 자, 우리는 이쯤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바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모든 근의 합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 즉, 최고차 항의 개수분의 다음 차 항의 개수를 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모든 근의 곱입니다. 자, 얘는요. 어떤 땐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어떤 땐 또 마이너스였다가 부호가 플러스였다 지멋대로 바뀌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라는 거죠.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얘도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맞죠? 얘도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죠? a분의 d잖아요? 얘도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맞죠? 그러면 이걸 일반화하는 거는 자,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을 올려요. 근데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네. 그치? 이거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n차 방정식에서 1차면은 마이너스 나오고 2차면 짝수가 들어가서 어때요? 플러스 나오고 3차면은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서 그죠?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니? 자,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일반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신경 써서 axn제곱 bxn-1제곱 cxn-2제곱 dxn-3제곱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상수항 k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나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상수항이다. 아니야, 개수다. 개수를 봐야 돼요, 개수. 그러면 개수 여기 b, 부호까지 c, d,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까지. 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자, 모든 근의 합. 자, 합 이걸 알고 싶잖아. 근데 그 전에 근에 그러면은 근이 몇 개가 있을까? n차식이니까 근이 당연히 n개가 있겠지. 그 근을요. 알파 베타로 나타내면 너무 힘드니까 x1, x2, x3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해서 총 n개의 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모든 근의 합. 자, 이걸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씩 더한다. 하나씩 더한다가 있으면 뭐 둘둘 곱해서 자, 둘둘 이렇게 초이스를 하는 거야. 둘둘. 자, 빠짐없이 얘 다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지? 자, 둘둘 곱해서 더한다. 그럼 3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도 있지.
셋씩 곱해서 더한다. 자, 근데 사실 중간에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일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모든 근의 곱이에요. 말 그대로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차 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는 플러스 a분의 c라 했죠. 부호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부호가 마이너스로군. 이거는 조금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호가 플러스구만.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둘둘 곱해서 더한다. 이러면은 얘는 a분의 c예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모든 근의 곱은요. a분의 k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따라 붙어야 된다 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a분의 k. 여기서의 n은요. 자, 이 n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3차면은 3 넣어주고요. 2차면 2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즉 비에트 정리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통에서 이게 도대체 왜 쓸모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걸 보여줄게요. 몇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 자, 전부 다 문제는 고등에서 나오는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고등 정석이라든지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오는 걸 준비했는데 문제는 쉬워요. 겁먹지 않아도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얘를 두 근으로 가진대요. 그쵸? 이게 두 근이래. 우리가 근계수의 관계를 안 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x 플러스 자, 얘가 근이 이거니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얘를 전개해요. 그죠? 아, 귀찮아. 그지? 근데 얘를 알파라고 보고 얘를 베타라고 보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느냐? 2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지? 3, 앞의 제곱이 3이고 뒤의 제곱이 4니까 3-4, 즉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네, x제곱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지금 내가 여기 비워놨어. 자, 내림차순으로 2차 다음에 1차 다음에 상수로.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해보자. 여기 1분에 마이너스 붙어서 네모, 얘가 이거거든. 자, 1분에 마이너스 네모. 이게 뭐라고요? 2루트 3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겨주면 끝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더 쉬워요. 봐봐.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분의 얘였어. 부호는 그냥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한 근이래. 나 이제 좀 눈치챘어. 알파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유리계수래요. 그럼 켤레근을 가져요. 나머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주 간편하게 4로 나오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2를 곱하면은 합차에 의해서 1이 나와요. 자, 그럼 뭐야?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분의 4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4x야. 그 다음에는 그냥 1이지 뭘. 자,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근계수가 초반에 이렇게 이용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써. 그럼 어떻게? 근계수 먼저 알파 베타의 합은 p-3에 뭐를 붙여야 된다? 봐봐. 여기 1이 있잖아. 얘분의 얘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3-P 알파 베타의 곱은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인 거야. 자, 근데 요번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이 식에 알파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잖아. 알파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P-3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알파 제곱 전개해.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 오마이갓.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1은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1은 3알파가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얘네 뭐가 되겠어요? 3베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3알파와 3베타의 곱인 9알파 베타. 즉 여기에 1이 들어가면 9가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쓰입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쓰여요. 지금 했던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뭐예요? 알파를 넣어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얘는 7이에요. 아, 좋다. 그러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봐봐. 더하기 3알파 그냥 그대로 놔둘게.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알파 제곱 빼기 7. 알파 제곱 빼기 7. 어허, 그러면 얘랑 연결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제곱 빼기 7은 마이너스 3알파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알파가 되고 여기 있던 누구도 나와? 얘도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3베타 빼기 7도 0이야. 그러면 베타 제곱 빼기 7은 뭐가 된다고요? 베타 제곱 빼기 7은 마이너스 3베타야. 베타 제곱 빼기 7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베타가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베타예요. 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6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의 곱이니까 얘 6알파 베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거든요. 아, 마이너스 7이구나.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자, 계속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 베타 제곱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응? 베타 제곱은 바꿔. 10변형에 7-3베타야. 그걸 끌고 들어가. 그러면 7-3베타 마이너스 3알파야. 아이, 이렇게 좋을 수가. 7-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나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7이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7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얼마가 돼요? 7 더하기 21 결국 28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등에서의 좀 순한 맛이라면 조금 독한 맛으로 가볼게요.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보통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는요. 얘 식변형을 해서 2차, 2차로 쪼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은 x 4제곱과 9가 해결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왔으니까 아직 멀었어. 뭐 필요해? 마이너스 25x제곱 필요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5x의 제곱 합차의 꼴이니까 앞 더하기 뒤 앞 빼기 뒤가 돼요. 자, 이게 0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의 합은 마5 곱은 마3 여기서는 감마와 델타가 나온다고 보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5 그 다음에 감마 델타의 곱은 마3이에요.
이걸 그대로 여기에서 둘둘씩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설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뭐가 돼요? 얘고요. 얘는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마련해 놓았던 이 기초 값들을 넣어주면 끝이라고요. 그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어 0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에트 정리를 배웠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x 4제곱 조금 귀찮지만 0 곱하기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x제곱. 그 다음에 0 곱하기 x. 되게 정성 들여 썼죠? 나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이거 한꺼번에 통분할 거야. 귀찮아. 그럼 뭐가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러분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분의 자, 한 번에 통분했어. 알파 하나 없으니까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베타, 감마, 델타. 베타 하나 없으니까 알파, 감마, 델타. 알파, 베타, 델타. 진짜 길어. 자, 그 다음에 베타. 아이고,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뭐예요? 근 3개씩 곱한 거, 3개씩 초이스에서 곱한 거에 합의된 거죠. 그러면 모든 근의 곱. 자, 이거 어떻게 된댔어? 마, 풀 이렇게 돼요. 그럼 모든 근의 곱은 얼마예요? 9예요. 그죠? 얘가 9라고요. 근데 3개씩 딴 건 어떻게 돼? 잘 봐. 얘는 하나씩 한 거. 색깔 딴 걸로 해야지. 하나씩. 얘는 근 2개씩. 얘는 근 3개씩 초이스에서 곱한 거. 3개씩 여기 나왔다. 부호 어떻게 된다고요? 풀, 마였어요. 근데 마이너스건 말건 어차피 0인데 뭐. 여기 0이니까. 그냥 0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뭐야 이거? 자, 내가 4차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서비스로 다 할게. 하나씩 했어요. 얘는 뭐라고요? 얘분의 얘라서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그럼 2분의 3입니다. 자, 두 번째. 둘둘씩 뺄 거예요. 짠짠짠. 감마 델타.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얘분의 얘가 돼서 플러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부호가 얼마가 돼요? 마 6이죠.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이거는 필요 없어. 그냥 다 할 거야. 자, 이번에는 뭐 3개씩 한 거. 3개씩 한 거는 얘분의 얘예요. 부호 뭐야? 마이너스야. 그러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는 뭐예요? 4개 다 조이스에서 곱한 거. 플러스라고,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6, 즉 3이 되는 거죠. 바로 나오죠. 사실 지금 이거 모든 근의 곱 구하라 했잖아. 자, 그럼 모든 근의 곱은 상수항분의, 아니,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야. 2분의 6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4제곱짜리였잖아. 그치? 이것만 해주면 바로 3 나오는 거였어요. 어때요? BAT 정리 알면 너무 쉬워지죠? 근데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식 변형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하건 식변형을 해가지고 하건. 그러니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정말 유용해요.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정말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3차에서 끝낼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 경쟁력이 있게 수능이나 경시나 이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결코 3차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다시 한번 일반화. 자, 어떻게 된다? 모든 근의 합 하나씩 더한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서 xn까지 하나씩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 계수분에 그 다음 차인데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계속 마풀 이렇게 간다 했죠. 그래서 둘둘 곱해서 한다. 두 개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 계수분에 그 다음 차의 계수 부호는 플러스예요. 셋씩 곱한다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d. 그죠? 부호 마이너스니까. 모든 근의 곱은 그래서 어찌 가느냐? a분의 k야. 근데 앞에 얘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호가 풀마 바뀔 수 있으니까 차수에 따라서. 자, 이게 오늘의 최종 서머리였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짤강 고등, 그 중등에서 이어지는 고등, 근과 계수의 관계, n차 방정식까지의 확장판, 비에티의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